3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967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날짜를 보면 양력으로는 2021년 6월 30일 말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5월 21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신축년 갑오월 기후일이 되겠고요. 일진은 기후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 일간은 기토일간이 되겠고요. 기토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5월의 기토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기토가 5월에 태어났을 때는 어떻게 사주 배합을 하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 기토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의 주인공과 같고요. 그 주인공의 성격을 할 수 있어야지만 그 영화 내지는 그 연극의 어떤 핵심적인 것을 알죠. 영화의 주인공이 예를 들어서 군인이다 내지는 영화의 주인공이 뭐 대통령이다 뭐 이런 거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뭐 대통령이 주인공인 그런 영화에서 뭐 저기 노름하는 그런 거 연상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주 전체를 끌고 가는 임금과 같은 것이 바로 일간이기 때문에 일간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 일간은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 핵심이 된다.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을 일단 오행으로 놓고 보게 되면 오행이라고 하는 것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을 말하죠.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토에 해당이 되면서 음양을 다시 나누게 되면 그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에 해당이 되는 토. 어저께 공부했던 무토라고 하는 것도 있었죠. 무토. 이것도 같은 토이긴 하지만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가 아니라 양토라고 말씀을 드렸죠. 따지고 보면 사람으로 치면 이 양이라고 하는 글자 뭐 목이 됐던 뭐 수가 됐던 금이 됐던 마찬가지입니다. 양이라고 하는 것은 남성스러운 것을 뜻하는 거고요. 음이라고 하는 것은 좀 여성스러운 것을 뜻합니다. 양이라고 하는 것은 남성스럽기 때문에 좀 강하고 크고 좀 억세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음이라고 하는 것은 작고 좀 부드럽고 유연한 그런 개념의 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양토라고 하는 것은 크고 넓고 매우 높은 그런 방대한 양의 토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양토라고 하는 것은 고황토라고 해서 높은 산이라든가 구름이라든가 아니면 넓은 평야 더 넓게 보게 되면 광야 같은 이러한 넓은 땅을 갖다 무토라고 합니다. 우리 만주벌판이 옛날 우리나라 고려시대 때, 발해 시대 때, 고구려 시대나 발해 시대 때 저 위쪽이 다 우리나라의 영토였다라고 하죠. 그러한 광야 같은 개념이 바로 무토의 개념이다라고 하면 기토 같은 경우는 그 넓은 광야라기보다는 작은 고을 안에 있는 작은 텃밭 같은 개념이죠. 작고 비습한 그러한 작은 옥토 같은 개념이 바로 기토라고 보면 된다. 비습이라고 하는 것은 낮을 빛자에다가 습기 있죠. 습하다는 것은 물기를 가지고 있는 토가 바로 기토가 될 것이고, 반면에 무토라고 하는 것은 물기가 없는 그런 토. 그래서 건토 내지는 이걸 다 조토 이렇게 표현한다. 말을 조자, 말을 건자. 이 건자도 우리 건배할 때 건배는 뭐예요? 잔을 비우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건배라고 하는 것은 술 마실 때 우리 이렇게 서로 간에 이제 우애를 도둑이 해서 건배를 많이 하죠. 또 조자도 이 말 그대로 말을 조자죠. 그래서 건토라든가 조토라고 하는 것은 땅에 말라 있다라고 하는 뜻이고, 그 다음에 기토 같은 경우는 비습하다고 해서 습토 물기를 가지고 있는 토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후천수로 비유할 때는 토라고 하는 것은 토하고 10토가 있는데 음토가 짝수가 음이 되는 것이고 홀수가 양이 되는 것이니까 기토는 10토로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무토는 5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5자를 말하죠. 5토. 그리고 얘는 10토 요거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말씀드렸지만 명리학에서 알고 있으면 통변을 할 때 쓸 수가 있고요. 모르면 못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5토, 10토를 알고 있을 때 토가 용신이다. 그래서 뭐 어디로 뭐 숫자를 본다라고 했을 때 5자하고 10자 같은 거를 좀 응용을 해서 이사를 갈 때 뭐 5평을 간다, 10평을 간다, 내지는 50평을 간다, 15평을 간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액수를 논할 때도 저 5자하고 10자하고 이렇게 표현해서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후천수라고 하는 것은 기토라고 하는 것은 짝수인 10자를 써서 10토가 기토가 되는 것이고, 무토는 홀수인 5자를 써서 이렇게 오토라고 하면 이거는 무토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토고 무토라고 하는 것은 뭐 넓은 땅이 있기 때문에 무토가 더 좋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어떠한
십간이건 어떠한 일간이 있던 간에 음간이다 양간이다 이것이 좋다 나쁘다의 기준이라기보다는 사주는 뭐가 중요하다? 중화되는 것이 중요하다. 중화라고 하는 것은 왕세가 중화가 되느냐 아니면 한열이 중화가 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뭐 양간이라 좋고 음간이라 나쁘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남자는 좋고 여자는 나쁘다. 옛날 구한말 때 조선시대 때 한번 남아선호 사상이 있어서 남자를 좋아했다라고 하지만 요즘은 반대로 여권 신장이 되고 여성 상위 시대가 되다 보니까 남자도 어떻게 보면 여자처럼 여성화되고 오히려 여자들이 커리어 우먼으로서 사회에서 일을 좀 많이 하죠.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일단 여자도 한 명 나왔고요. 요즘 웬만하면 사회 곳곳에서 여성이 또 여성으로서의 우먼 파워를 이렇게 발휘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토, 음간이다, 양간이다 이런 것보다는 역시나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뭐예요? 중화가 되느냐, 왕세가 중화가 됐느냐, 아니면 한열이 중화가 됐느냐. 중화라고 해서 이 두 개가 모두 갖춰져야 좋은 것이지, 왕세가 중화가 됐는데 한열은 중화가 되지 않았다. 예를 들면 왕세는 중화됐는데 한열이 중화가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춥다는 얘기죠. 내지는 너무 덥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것 또한 좋은 사주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일간 자체가 어떤 것을 좋아하느냐를 잘 알아야 되죠. 토라고 하는 것은 무토, 양토인 무토가 됐든 음토인 기토가 됐든 땅이 마르면 그 땅은 죽은 땅이나 땅에 비가 오지 않아서 버적버적 말라 있으면 그거는 불모지 황무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물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물, 그 다음에 땅이라고 하는 것, 햇볕이 비춰 주어야지만 땅이 거름지게 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작물을 심어놨는데 항상 음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A라는 사람이 땅이 있고 B라고 하는 사람이 땅이 있는데 A라고 하는 사람은 햇볕이 잘 되는 양지의 땅을 가지고 있고 한 사람은 음지, 그늘이 져 있는 음지 땅을 가지고 있다라고 봤을 때 거기에 예를 들어서 과실수, 나무를 심는다거나 아니면 기타 작물을 심었을 때 어디가 더 농사가 잘 될 거야? 당연히 양지가 있어죠. 물도 있어야 되지만 따뜻한 햇볕도 있어줘야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여기다 대고 나무라든가 묘종, 그죠? 묘종도 있어줘야지만 토에다가 간목이라고 하는 나무를 심고 그 다음에 개수라고 하는 물을 주고 그 다음에 병화라고 하는 따뜻한 온기를 가지고 그렇게 비춰주어야지만 무토든 기토든 땅이 용도가 생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무토라고 하는 것이 매우 왕했을 때는 후중하기 때문에 간목을 우선적으로 쓰게 되지만 기토라고 하는 것은 간목보다는 개수병화를 좀 우선해서 쓴다. 왜냐하면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텃밭 같은 것이기 때문에 목이 많아지기보다는 그냥 적당한 물과 따뜻한 햇볕만 있다라고 하면 기토는 그 나름대로 기토로서의 용도가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기토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때는 항상 화초가 심어져 있는 물로 그냥 화초가 심어져 있는 정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화초가 심어져 있는 화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너무 기토 같은 경우는 관살에 대해서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고요. 이 간목이 필요한 것은 무토, 양토가 너무 왕했을 때 후중해지기 때문에 간목을 우선적으로 쓰면서 개수병화를 쓰는 것이고 기토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간목보다는 개수병화를 우선해서 조화를 해줘야지만 기토라고 하는 것이 용도가 나타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집안에 있는 화분 생각하시면 돼요. 화분 아시죠? 꽃을 심는 화분 있죠. 그래서 그 화분 안에 담겨져 있는 토를 갖다가 분토라고 해서 그 토가 바로 기토가 되는데 거기 여러분들 화초가 다 심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는 따뜻한 햇볕과 물만 적당히 주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기토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기토일간이 태어난 월령 5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월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금방 가네요. 지금 6월인데 너무 더운 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사람이 우리가 생활함에 있어서 7월, 8월, 특히 8월이 가장 더운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근데 8월만 되더라도 그때는 명리학적으로 봤을 때는 벌써 신월로 접어드는 때이지만 사람이 피부로 느낄 때는 오히려 양력으로 8월
명리학적으로는 신월 정도가 가장 덥게 느껴지는데, 원래 명리학에서는 지금 이 바로 5월이 가장 양기가 가장 강할 때에 해당이 되죠. 양기가 가장 강하다. 그래서 5월이라고 하는 것은 양기 중에서 양을 대표하는 것은 바로 화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5월은 화가 가장 왕한 화왕절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포태법으로 놓고 봐도 화가 5월에 이르게 되면 바로 여기가 제왕지가 되죠. 모든 것이 제왕지가 가장 왕할 때이죠. 목의 제왕지는 목의 제왕지는 어디죠? 이 복습입니다. 이거는 묘월이죠. 묘월. 그 다음에 지금 말했던 화의 제왕지는 바로 5월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금의 제왕지는 6월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의 제왕 바로 자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오묘유가 모두 제왕지에 해당이 되는데, 정리하면 요 자월은 수가 가장 왕할 때, 5월은 화가 가장 왕할 때, 묘는 바로 목이 가장 왕할 때, 유는 금이 가장 왕할 때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선생님, 그러면 토가 가장 왕할 때는 어디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토는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수토동궁이라고 하는 것과 화토동궁이라고 하는 것과 화토동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풍수라든가 풍수지리 같은 경우에는 수토동궁을 취용하지만 명리학에서는 화토동궁을 취용하기 때문에 별도로 토가 다시 별도로 왕한, 물론 계절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토라고 하는 것은 화하고 같이 운명을 같이 하기 때문에 화가 5월에 제왕지가 되면은 토도 마찬가지로 5월에 제왕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지금 기토이지만 어저께 무토가 5월에 태어날 때 제왕지에 태어났기 때문에 양인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화토는 같이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서 토는 4, 5월에 왕하면서 4, 5월에 왕하면서 여기만 왕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또 하죠? 진술, 축, 미, 월에 또 왕한 그런 것이 바로 토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6개월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왕한 그런 기질이 많고요. 또 토가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서 사주 전체에 영향력을 또 지대하게 끼치게 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토라고 하는 것은 항상 뭐냐면 내가 왕한 것도 왕한 거지만은 토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수가 왕해지게도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자진수국 할 때 저 진짜라고 하는 것은 수를 왕하게도 만들 수 있지만은 인우회국하게 되면은 토는 오술회국하게 되게 되면은 토는 또 화를 왕하게도 만들게 되겠고요. 진유합금이 되게 되면 토는 금을 왕하게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토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이렇게 토로서의 작용도 하지만은 또 다른 오행을 또 왕하게도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진술축미월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환절기가 되면서 좀 변화의 시기가 많이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5월 같은 경우가 바로 화왕절이면서 화토가 같이 왕한 제왕지가 된다라고 하는 거. 일단 또 계절로 놓고 봤을 때 여름이죠. 여름이 되면서 매우 뜨겁고 건조한 조열한 그런 사주 국사가 됩니다. 쉽게 말하면 아주 뜨거운 여름, 40도, 50도 육박하는 그러한 한여름에 물이 부족해서 매우 건조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화분을 갖다가 한여름에 물을 주지 않고 땡볕에다가 하루 종일 밖에 내놨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작은 화분이 금방 마르죠. 화분만 마르는 것이 아니라 그 화분 속에 심어져 있는 화초까지 모두 말라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5월이라고 하는 시절에 기토가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여러분, 화분을 갖다 뜨거운 여름에, 비도 없지 않는 뜨거운 여름에 밖에 내놨다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굉장히 편하실 겁니다. 가장 먼저 뭘 필요한다 했죠? 토라고 하는 것은 물이라고 하는 것과 따뜻한 온기인
햇볕이라고 하는 것과 뭐 종묘, 묘종인 감목 같은 것이 필요한데 5월에 특히 기토 같은 경우는 물이 없다라고 하면 기토는 말라 죽죠. 기토만 말라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심어져 있는 화분, 화초도 같이 말라 죽기 때문에 반드시 물을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물에는 지금 써놨던 개수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개수라고 하는 것도 있고 임수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제가 왜 개수를 자꾸 말하냐면은 개수라고 하는 것은 제가 개수를 설명할 때 개수는 우루수라고 제가 설명을 했고요. 이거는 자연적으로 자연의 힘으로 내리는 물과 같다라고 하면 임수 같은 경우에는 대해수라고 해서 대해수나 지하수 같은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인위적으로 힘을 들여서 물을 길러다가 밭이라든가 논에 물을 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게 좋을까요? 그냥 가물어서 땅을 열심히 땀을 뻘뻘뻘뻘 흘려서 땅을 파가지고 물을 길러서 논밭에 물을 대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하늘에서 자연스럽게 비가 내리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은 힘들이지도 않고도 천하를 갖다가 윤택하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누군가를 키우기 위해서 뭐 동물이라든가 식물이라든가 사람의 어떤 성장, 생육을 위해서 물을 쓸 때는 임수보다는 개수가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바로 그런 거고요. 만약에 개수가 없다라고 하면 그렇다고 임수를 안 쓰냐? 그 임수라도 써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기토가 5월에 태어나서 임수를 쓰는 사람하고 기토가 5월에 태어나서 개수를 쓰는 사람하고의 차이는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겠죠. 그죠? 개수를 쓰는 사람은 왕한 기토, 넓은 예를 들어서 논밭을 크게 윤택하게 해서 큰 소득을 얻는다라고 하면 임수를 쓰는 사람들은 그 기토를 활용할 수 있는 면이 국한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비가 오게 되면은 대한민국 전체를 갖다가 윤택하게 할 수 있지만은 임수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강이 있는 근처만 윤택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개수를 쓰는 것이 공력이 월등하게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5월의 개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약하죠. 수는 5월의 수는 절지, 4월의 절지고요. 5월에 태지가 되기 때문에 개수 자체가 매우 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것이 있어서 개수를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만약에 금이 없다라고 하면 개수는 뜨거운 5월의 열기에 의해서 금방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밭이 어떻게 돼요? 가물어서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개수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개수를 갖다가 경금이라든가 신금으로서 생조해 주는 것도 매우 필요하다. 그럼 선생님, 화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물론 화도 필요한데 원령 자체가 화가 왕한 5월이기 때문에 원령이 있는 화를 가지고도 충분하게 쓸 수 있는데 만약에 5월의 기토라 하더라도 사주 전체가 금수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 이거는 삼복생한이라고 해서 이때는 별도로 화를 얻는 것도 필요한데 이거는 좀 예외적인 경우를 할 수 있죠. 삼복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삼복이라고 하죠. 삼복더위라고 하죠. 삼복이라고 하는 것은 초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복이 있고 그 다음에 말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때 보양식을 많이 먹죠. 이런 민어도 먹고 그 다음에 삼계탕도 먹고 흑염소도 먹고 어떤 분들은 또 그런 것도 많이 먹고 하시죠. 이 삼복더위라고 하죠. 매우 뜨거운 열기 중에서 열기라 하더라도 이 삼복 더위에도 금수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 한기가 생긴다고 하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5월이라 하더라도 화를 용신으로 쓸 수도 있는 그런 경우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삼복생활이 되는 것은 좀 예외적인 경우다라고 생각하시고요. 기본적으로 5월의 기토가 태어났을 때는 개수 내지는 임수가 있어서 개수 내지는 임수가 있어서 토를 윤택하게 하고 그 다음에 5월의 열기를 갖다가 시원하게 조우도 해야 되고 또 개수 자체가 5월에 약하니까 금으로서 이렇게 생수해야 되죠. 그러면 뭐예요? 기토 입장에서 경금이라든가 신금은 식신 내지는 상관이 되는 거고 임수라든가 개수 같은 거는 재상이 되죠. 그럼 5월의 기토는 뭐야? 사주국세가 식신 내지는 상관으로 생재하게 되면 식신생재라고도 볼 수 있고요. 식신생재도 좋을 수도 있고 아니면 상관생재도 좋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식신 내지는 상관으로서 재상을 생해야지만 사주 전반적으로 중화를 이룰 수 있다.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화는 왕쇠를 중화하는 것과 또
한열을 중화를 하는 거죠. 왕세는 뭡니까? 기토가 5월에 태어나게 되면 너무 왕하기 때문에 이걸 갖다 절제시켜 줘야 되죠. 기토 스스로도 왕하지만 5월에 기토 입장에서 인성이 왕하기 때문에 얘를 절제시켜 주게 되면 왕화가 기토를 생하는 것을 조금 억제시켜 줄 수 있고요. 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것이 왕한 기토의 기운을 설해서 재성을 생겨주기 때문에 기토가 너무 왕해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주는 뭐가 중요하다? 중화, 왕세의 중화와 한열의 중화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명식, 기토일간이 5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양으로 놓고 봤을 때 제가 음토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월지의 오화라고 하는 것은 화는 인성이긴 하지만 저거는 편인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음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의 격국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봤을 때 음토인 기토가 음화를 받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편인격이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또는 5월 자체가 토가 왕한 토의 제왕지가 되기 때문에 음토가 제왕을 보게 되면 양인을 논하지 않고 저것을 갖다가 뭐로 놓냐면 그냥 녹으로 넣어서 걸록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신왕 사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일단 사주 자체는 일간이 왕해야 좋은 사주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일단 왕세라고 하는 것도 중화가 돼야 되는데요. 5월의 기타는 일간도 왕하고요. 그 다음에 일간 기토를 생겨주는 인성도 왕하기 때문에 기토도 어느 정도 억제하는 것이 필요하고 뜨거운 열기도 어느 정도 중화시키는 것이 필요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토 같은 경우는 왕한 경우에는 간목 같은 것으로서 억제하는 것을 좋아한다 했지만은 기토라고 하는 것은 간목을 쓰기보다는 오히려 식신이라든가 상관으로서 토의 기운을 설기하는 것을 좋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뜨거운 열기는 수가 있어서 수국화하게 되면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조우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성인 임수개수라고 하는 것 내지는 임계수죠. 임계수로서 기토를 윤택하게 하고 5월의 열기를 갖다가 시원하게 조우한다라고 했고요. 임계수가 약하기 때문에 식신상관인 경신금이 있어서 경신의 천간의 경신금은 이러한 경신금을 쓰게 되죠. 그래서 경신금이 있어서 수를 생주해 주는 국세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일지를 이렇게 보게 되면 유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저께는 무신일이었고요. 오늘은 그 다음으로 기후일이 되겠죠. 기토 입장에서 유금을 보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뭘 보죠? 내가 생하는 식신을 보는 건다.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재성을 생하는 그러한 원신이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일지에 식신이 있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사람이 좀 후덕하고 사람들한테 베푸는 그런 것도 잘하고요. 그 다음에 창작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식신이 있는 사람들이 음식을 잘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 한자 뜻이 뭐예요?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밥식자에다가 귀신 신자죠. 먹는 귀신이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먹는 것도 굉장히 잘 먹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음식을 또 잘 만들고요. 또 음식을 잘 먹고 후덕하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뭔가 베풀고 온정 갖고 이렇게 베푸는 것도 좋아하면서 또 식신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 과시욕 같은 거 과시욕 나를 이렇게 좀 뭐랄까 우쭈쭈하면서 이렇게 좀 드러내는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패션 감각이 있는 사람들도 많고 또 춤을 잘 추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글을 잘 쓰는 사람들도 많고 또 디자인 같은 거죠. 디자인을 잘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끼라고 하죠. 끼를 갖다가 잘 발산을 할수록 이 기후일주들은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다. 그것도 가능한 것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기후일지가 오늘 같은 경우는 5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일간 스스로 왕하기 때문에 이 식신 자체를 내가 쓸 수 있지만은 만약에 5월이 아니라 신월 같은 때 이렇게 태어났다라고 하면 오히려 금이 너무 많아져서 문제가 되는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화로서 일간을 도와줘야 되는 국세지만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신월이 아니라 5월이기 때문에 일간 자체가 매우
왕한 그런 사주국세가 됩니다. 그래서 식신 자체가 일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일간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고요. 이 식신이 재성을 생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 더 좋은 사주국세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월간에 이렇게 보게 되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습니다. 자, 무토 같은 경우에는 일간이 왕하게 되면 간목으로서 무토를 소토, 소벽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라고 했지만, 음토인 기토는 목이 많아진 것을 이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고요. 또 5월 같은 경우 수가 부족하죠. 유금은 수가 아니고 금입니다.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또 유금하고 또 헷갈리시는 것이 또 신금하고는 또 다릅니다. 유금은 순수한 금이에요. 하지만 신금은 신중에 있는 임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는 물기가 있는 금이라고 하면 얘는 물기가 없는 금이기 때문에 이 유금 같은 경우는 진짜 별도로 수가 있어 줘야 되지만은, 신금은 하다못해 다른 데 수가 없더라도 신금 자체에 물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유금보다는 신금을 더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토 밑에 유금이 아니라 신금이 올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건 어쩔 수 없고, 다른 간지에서 물을 얻는 것은 유금이 있다 하더라도 필요한 것이고요. 물이 없기 때문에 월간의 간목 관성 정관이긴 하지만 얘는 화를 생하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 정도 국세에서는 저 간목이 정관이라 하더라도 나한테 도움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화를 생해서 내가 더 건조해지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연주를 보게 되면 신축연인데, 다행스러운 것은 또 신금이 투출되어 있죠. 이 신금도 마찬가지로 물기가 없는 그냥 순수한 금인데, 여기에 이렇게 축토를 받기 때문에 그나마 이 사주가 건조하지 않고 그나마 조금의 윤택한 물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축토 안에는 개수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신금이라고 하는 것, 기토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축토는 어떤 토?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 이 안에 신금도 있지만 여기 개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얘가 습토이기 때문에 신금도 생을 할 수가 있죠. 건토, 마른 땅은 금을 생할 수 없다. 단 이것이 유축합을 할 것이냐? 이건 유축합은 되지 않죠. 왜냐하면 중간에 오화가 껴져 있으면은 유금하고 축토하고 아무리 합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오화가 있으면은 유금이 쉽게 축토하고 합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3주까지만 놓고 보더라도, 물론 축토를 보긴 했다 하더라도 5월에 축중의 개수 하나만 가지고는 이거는 좀 수기가 어떻다?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상으로 놓고 보게 되면 기토가 5월에 태어나서 축토까지 왔으면 이 기토는 작은 땅은 아니죠. 좀 규모가 있는 정원이라든가, 굉장히 그래도 한 수백 평 정도 되는 정원이라든가 수백 평 되는 논이라든가 밭, 아니면 과수원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축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과수원이 전반적으로 좀 건조해서 조금 가뭄이 들어있는데 한쪽 귀퉁이에 우물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물이 좀 말라 있죠. 흙에 쌓여서 좀 습기가 있는 그런 땅이 조금 있는 거죠. 그 땅만 있어도 그래도 간목은 뿌리를 조금 내릴 수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아주 좀 아름다운 사주국세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시에서라도 좀 충분한 수를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시 보게 되면 갑자시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 간목이 정관이라서 좋은 게 아니라, 이 사주가 좋아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물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갑자시가 되면 자수를 얻은 것이 핵심이 되는 것이고, 자수를 얻었기 때문에 이 사주가 기토가 마르지 않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관성이 나무가 있죠. 예를 들어서 5월에 밭에 있는 작물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화초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 자수가 없었다라고 하면 축중에 있는 개수 하나 가지고 저기에 있는 나무를 다 길러내야 되는 것인데, 자수를 하나 더 얻었다라고 하면 그나마 충분하진 않다 하더라도 물을 얻은 것이고, 수가 있으면 금은 수를 생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유금이라든가 신금의 용도 또한 발생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을축시가 이렇게 되게 되면 요거는, 자, 요 유금이 연지에 있는 축토하고는 합을 하기가 어렵지만은 이 유금이 시지에 있는 요 축토하고는 유축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금이 왕해지게 되겠고요. 그런데 천간을 임계수가 좀 투출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는 그냥 단순히 금이 왕해져서 기토의 균을 좀 설하는 용도인데, 안 좋은 것은 뭐냐면
간목이 있는데 다시 을목이 투출되어 있으면은 기토라고 하는 밭에, 기토라고 하는 정원에 간목이라고 하는 튼실한 정원수를 과 자라고 있는데 을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잡초가 같이 자라는 거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기토는 간목을 보는 것은 그나마 좀 괜찮다 하더라도 이렇게 을목을 보게 되면 기토는 큰 도움을 받지 못하죠. 그 다음에 수기가 또 부족하죠. 이렇게 되면 축중에 있는 개수 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감당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을해시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수를 보는 것은 나쁘지 않죠. 뭐 자수가 아니고 개수가 아니다 하더라도 해중에 있는 암장된 임수가 있기 때문에 쓸 수가 있긴 하지만 이 또한 마찬가지로 뭡니까? 을목이 다시 투출된 이 자체가 좋지 못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얘는 기토 입장에서 간목은 정관이 되는 것이고요. 을목은 뭐가 되죠? 편관이 되죠. 그러다 이런 거를 관살 혼잡이 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주국세에서 이 글자 하나로 인해서 좀 사주가 좀 혼탁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부터 보는 생시들 병인시 같은 경우 자 5월에 병화 투출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목이 좋다, 정관이 좋다 하더라도 수가 없는 목은 화를 생하기 때문에 이 사주는 매우 건조한 사주입니다. 그죠? 유금이 있었고 신금이 투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수가 없는 금은 왜 뭐냐면 뜨거운 열기에서 녹아버릴 수밖에 없고요. 그나마 간신히 쓸 수 있는 것은 축중에 있는 개수인데 이렇게 화가 왕해지게 되면 축중에 있는 개수도 마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병인시 마찬가지고요. 정묘시도 마찬가지고요. 또 무진시도 마찬가지죠. 무진시가 되면 물론 진토라고 하는 것이 습토이고 유금을 보게 되면 진유합금이 된다 하더라도 5월의 무토는 뭐라 그랬습니까? 5월은 화도 왕하지만 토도 같이 왕하기 때문에 5월에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진에 뿌리를 둘 수 있죠. 월령인 5에 뿌리를 들 수 있고 축에를 뿌리를 들 수 있으면 여기서 가장 왕한 것은 뭐예요? 무토가 가장 왕한 거죠. 무토는 제해야 됩니다. 간목으로서 무토를 제해야 되는데 이 무토가 너무 왕하고 간목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거는 간목이 토를 제하지 못하고요. 토다 목절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간목이 부러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사시도 마찬가지겠죠. 기사시도 물론 사유회금 이렇게 사화하고 유금하고 회합한다 하더라도 사주 전반이 수기가 부족하고요. 경호심리 마찬가지로 천간으로 신금을 얻는다 하더라도 역시나 수기가 부족한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이제 임신시 이렇게 되게 되면 임수가 투출하게 되죠. 이거는 오히려 5월의 기토 아까 제가 삼복생활 말씀드렸는데 삼복생활 아무리 뜨거운 여름이라 하더라도 한기가 생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이런 경우가 좀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5월이라 하더라도 유금 있죠, 다시 신금 있죠, 축토 습토죠. 얘는 열기를 가지고 있는 땅이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에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이 임수가 아무리 5월의 임수라 하더라도 금이 이렇게 생주를 하게 되면 이건 수가 오히려 필요 이상으로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용신으로 쓸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반대로 화를 용신으로 써야 되는 경우가 바로 이러한 경우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개유시도 마찬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임수에 비해서 개수는 그렇게 왕하진 않는다 하더라도 금이 2점 유금이 있고 축토까지 있는 상태에 신금이 있고 개수가 있으면 이것도 예를 들어서 삼복생한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로써 이런 경우에도 화가 있어 주어야지만 기토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땅은 양지인데 어떤 땅은 뭐예요? 음지다라고 하면 임신시나 계유시가 되는 것은 음습함이 가중된다라고 하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건 그냥 응달에 있는 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 임신시라든가 계유시는 반대로 화를 용신으로 써야 되는 그런 국세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생시에 따라서 병호정미 무진기다 경호 신미 이런 한 생시는 화토가 많아지기 때문에 금수운으로 가야 되지만은 이렇게 임신계유시가 됐을 때는 오히려 그거는 화가 왕해져야 되니까 목화 토운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길한 그런 사주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